한국자동차 모빌리티 협회 윤경선 상무님께서 수송 부문 탄소 중립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발표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윤경선입니다. 저는 오늘 수송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로 돼 있는데 사실은 수송 부분이 자동차 외에도 항공이나 선박 등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수송 부분의 핵심이 이제 자동차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예, 목차고요. 제가 발표에 앞서서 먼저 그 2030년 수송 부분 NDC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송 부분은 2018년 배출량 대비 37.8%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수송 부분의 세부 내용 중에 핵심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수소차 30만 대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2,970만 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전체 수송 부분 감축량의 80%에 해당이 되는 수치입니다. 많이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자동차 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포함해서 해외까지 해서 약 1,000만 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국내외 800만 대 수준의 자동차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 규모는 부품을 포함해서 710억 불입니다. 단일 업종 최대 규모입니다. 국내 제조업 총 생산의 12%, 부가가치, 고용,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서 제조업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수출도 작년에 938억 불을 수출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의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국의 완성차 공장 또 부품 공장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전후방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직간접 고용 인원 총 190만 명의 상당히 중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이 무공해차 주로 이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판매 성장률을 보면은 22년까지도 성장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23년부터 급속히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는 7.7% 수준으로 성장률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한 자릿수까지 이제 줄어들었고요. 글로벌 전기차 판매 현황을 보면은 전체 1,000만 대 정도의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중국이 그중에서 중국 시장에서 620만 대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120만 대 정도 되고 독일, 영국, 프랑스가 50만 대에서 30만 대 수준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하고 재작년에 16만 대 정도 전기차를 판매를 했고 세계 6위 정도의 전기차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금년 9월 기준으로 누적 전기차 보급 대수는 68만 대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수요 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7.9% 정도 판매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서 10월까지 전기차 판매 대수를 보면 한 12만 대 정도로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19만 2천 대에 한 42% 정도 되고요. 연말까지 하더라도 50% 수준 달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전기차 캐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요 부진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고 2030년 450만 대 보급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내 좀 구체적으로 판매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 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수입차는 사실은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20배에서 30% 증가를 하고 있는데 국산차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더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업계가 그 투자를 뭐 어쨌든 그 전기차로 전환을 돼야지 탄소 중립도 실현하고 뭐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2022년에서 26년 5년간의 투자 계획을 한번 그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완성차 업체가 86조 3천억, 그다음에 그 주요 부품 업체가 8조 7천억 원 정도 투자 계획을 그 밝힌 바 있고 제작사별로 보면은 현대기아가 뭐 이런 그 투자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신규 전기차 전용 플랫폼 2종을 추가로 개발해서 2030년까지 최소 30종 이상의 신규 모델을 투입하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울산, 화성, 광명 지역에 전기차 전용 공장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GM이나 KG 모빌리티, 르노코리아 같은 중견 업체들이 사실은 경영 환경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KG도 지난 해부터 전기차 본격적으로 양산 판매를 시작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모델을 더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르노코리아도 내년 말부터는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국 친환경차 정책 현황입니다.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2050년을 목표로 해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있고요.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이 그 2035년을 목표로 그 내연기관 판매 금지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좀 살펴봐야 될 거는 중국도 하이브리드는 제외를 시켰고 일본도 하이브리드는 제외한다고 돼 있고 유럽연합도 이퓨얼 그 탄소 중립 연료죠. 이퓨얼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선언했는데 최근에 그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속도 조절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탈리아, 체코, 독일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영국도 이런 이제 2035년에 무공해차 그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오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했던 그 연비 그 상향안을 좀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전기차 판매 의무도 없애겠다는 뭐 그런 공약을 계속 얘기했고 최근에도 그 이행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이 전기차에 대한 속도 조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의 부상입니다. 중국은 2035년 신차 판매 5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은 내년에 이미 그 목표를 달성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금년 그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이미 내연기관차 판매가 전기차 판매보다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가 내연기관차 판매를 지금 추월한 상태입니다. 그 금년 10월까지의 그 중국의 전기차 그 승용차 판매 현황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내연기관차는 16%가 줄어들었고 전기차는 40%가 증가를 했습니다. 글로벌 판매 비중도 작년까지 60% 수준이었던 그 점유율이 금년 3분기 기준으로 73%까지 상승했습니다. PHEV 시장도 전 세계 그 PHEV 시장의 83%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글로벌 그 전기차 판매 탑 10 기업들을 소개한 건데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전기차 탑 10 판매 업체의 50% 그러니까 5개 업체가 중국의 업체입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 시대로 전환됐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은 기존에 이제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미국이나 유럽이
이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을 중국에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그 중국을 견제를 하기 시작을 했고 속도 조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중국차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유럽은 최대 45.3%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속도 조절 얘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자동차업계 뭐 투자는 그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 탄소 중립 전환에 따른 애로 사항들이 이제 뭐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전기차 캐즘을 넘어서 지금 포비아라고 하는데 이런 국내 전기차 수요 위축으로 투자에 대한 회수가 지연이 불가피할 것 같고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견 완성차 업체 그다음에 부품업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전기차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투자의 위축이나 지연이 초래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전기차 전원 동력을 상실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부상이고 수입 전기차 시장의 국내 시장 잠시 확대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전기차 그 판매 상황을 보면은 승용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 중심의 수입차가 국내 시장의 40%를 넘게 그 잠식을 했습니다. 전기버스는 뭐 벌써 2, 3년 전부터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35% 이상 그 버스 시장을 전기버스 시장을 중국산이 그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인데 정부의 이제 인센티브 정책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매 보조금은 매년 100만 원씩 줄어들고 있고요. 충전요금, 특례요금 할인도 2022년 7월에 종료됐고 최근에 이제 전기 가격,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충전요금 부담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년 그 하반기에 그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도 축소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140만 원 정도 감면을 해주고 있는 거를 2027년에 100만 원으로 낮추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 감면 한도를 축소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지난 11월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현행 50%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내년에 10% 매년 10%씩 줄여서 2028년에는 일몰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자동차세 개편도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세금을 좀 증가하는 뭐 이런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정부의 지원책은 계속 축소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그 규제죠. 그 자동차 CO2 규제, 그다음에 2026년부터 30년까지 이제 무공해차 판매 의무 기준도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제 수준을 결국은 그 도전적인 정부의 그 보급 목표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금 그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 도전적인 어떤 목표를 정부에서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민간에 이렇게 위임하는 그 전가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미래체로 전환하려면은 이 전동화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규제 미달성으로 인한 페널티 부담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미래차 전환 동력을 상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제 우려를 좀 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2030년까지는 그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하는데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자동차 업계도 전기차의 성능 향상이라든가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가격 인하를 유도해가지고 그런 노력이 진행이 돼야 되겠고 정부 차원에서는 그 국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많이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작년에 그 전기차 시설 투자에 대한 그 세액 공제 같은 걸 많이 확대해줬는데
사실은 현금 그 투자가 어려운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위한 어떤 지원책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이 그 캐즘 극복입니다. 지금 이 전기차 수요 정체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지 이 그 전기차 전환에 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게 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향후 2, 3년 동안에 이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하다면은 지금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충전 요금도 좀 부담을 완화해주고, 저희가 그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뭐 그 전기차 진입 허용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전기차 보급에 대한 어떤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거는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비재정적인 수단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앞서 뭐 전환 부분 말씀도 하셨는데, 이 V2X 같은 것도 좀 잘 활용해서 어떤 전력 시장의 어떤 문제를 좀 해소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요즘 배터리 용량들이 많아서 전기차 10만 대만 활용을 해도 그 원전 1기 정도의 뭐 전력량을 좀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 두 번째는 지금 2030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송 부분에 절대적인 감축 수단이 친환경차 보급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서 수송 부분의 감축량이 80%를 지금 감축하겠다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환경차 보급은 규제하고 직접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뭐 정부의 목표를,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업계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좀 이 친환경차 보급 뭐 그 목표보다 더 보급하는 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친환경차 보급 목표 수준을 좀 줄이고, 대신에 이제 그 어떤 그 교통 정책이라든가 물류 쪽을 통해 가지고 좀 그 감축량을 확대하는 이런 방안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 자료 같은 거 보면은 그 친환경 운전만으로도 이제 온실가스 최대 36%까지 감축한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 자동차 보유 대수가 2,700~800만 대 되는데, 450만 대 그 무공해차 보급되더라도 한 그 2,200~300만 대는 내연기관차가 도로에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통 정책을 통해서 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해외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감축 수단을 정해놓고 수단별로 목표를 정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핀란드 사례를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요거를 예. 제가 이제 핀란드의 수송 부분 감축 목표를 좀 찾아봤는데, 핀란드는 그 자동차 보유 규모가, 그러니까 등록 대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습니다. 350만 대 내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의 한 15%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몇 대 안 되니까 전기차로 전환하면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실제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감축 수단을 제시를 했고, 각 감축 수단별로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처럼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서 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이런 교통이나 물류 부분을 통해서 한 50% 줄이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 개편이라든가 저무공해차 지원, 이것도 인센티브를 통해서 얼만큼 줄이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핀란드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도 이 수송 부분에 그 감축 수단 중에 이 교통이나 물류 이런 부분에 좀 감축을 확대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마지막인데 뭐 이게 이제 앞서 나온 내용들이랑 좀 중복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2035년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이때 2030년에 무궁해차 보급 목표를 좀 현실화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년에 목표를 줄이자는 건 아니고 30년에 감축 수단의 감축 비중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자동차 업계의 어떤 규제 부담을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좀 그 자동차 산업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좀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고맙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